결제할까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면 한쪽에 배달비 별도라는 글자가 보였고 그 아래 최종 금액은 한 번 더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치킨 한 마리, 사이드 하나, 음료 하나. 익숙한 조합인데 금액은 낯설었다. 또 올랐다고? 서울 강서구의 직장인 김모, 34, 씨는 솔직히 요즘 물가 오르는 거 알죠? 그런데 그 브랜드는 오르는 방식, 이게 속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메뉴 가격이 슬쩍 바뀌고 앱에서는 또 다르고 구성도 어딘가 달라진 느낌인데 설명은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속고 있날로 감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치킨 시장에서 가격은 늘 민감한 주제였지만 한 번의 인상은 잠깐의 불만으로 끝나곤 했다. 그러나 어떤 브랜드는 가격이 오를 때마다 불만이 누적되고 결국 비싸다가 아니라 믿기 어렵다로 평가가 이동한다. 교촌치킨이 겪는 위기 담론은 바로 그 이동의 과정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얼마나 올랐나만 묻지 않는다. 왜 이렇게 올렸나? 왜 제대로 말하지 않았나? 왜 나만 손해보나? 를 묻는다. 그 질문이 많아질수록 가격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다. 결제 화면의 불신, 작은 차이가 만든 큰 분노. 교촌치킨을 둘러싼 불만의 핵심에는 차이가 있다. 같은 메뉴인데 주문 경로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같은 이름의 순살인데 어느 날부터 양이 달라 보이며 같은 프리미엄을 말하지만 체감은 예전 같지 않다는 차이. 문제는 소비자가 그 차이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의심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앱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가격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매장 메뉴판에서는 대충 넘어가던 500원, 1,000원의 변화가 앱에서는 전후 비교로 남는다. 이용자들은 스크린샷을 찍고 채팅방에 공유하고 지난달엔 이 가격이었는데 라고 묻는다. 가격의 변화를 잡아내는 능력이 소비자에게 생겼다. 그리고 교촌을 둘러싼 불만은 그 능력 위에서 커졌다. 한 배달 플랫폼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브랜드가 가격을 발표하면 소비자는 받아들이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가격을 감시하는 구조라며 가격 변동이 잦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고 말했다. 교촌은 한때 프리미엄의 상징처럼 이야기됐다. 소스의 고급스러움, 달콤함과 짭짤함의 균형, 선물용 포장 이미지까지. 그러나 프리미엄은 단순히 비싼 가격이 아니라 비싼 이유를 납득시키는 능력에서 유지된다. 가격이 오를수록 설명이 더 필요하고 화가 생길수록 공지가 더 선명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프리미엄은 비싸기만 한 브랜드로 번역된다. 올려도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이냐 라는 감정. 교촌을 둘러싼 논란이 특이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인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원재료, 인건비, 배달비가 다 올랐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 없지 라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만이 폭발하는 이유는 방식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7년째 가맹점을 운영하는 박모, 48, 씨는 소비자한테 욕먹는 건 결국 현장이라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우리는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할 말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박 씨는 본사가 단가를 조정하면 매장도 따라가야 하고 배달앱 수수료나 광고비까지 겹치면 가격을 송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생긴다.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그 구조가 안 보이니까 꼼수처럼 보이기 쉽다고 말했다. 그 말은 변명이자 고백이다. 치킨 산업이 배달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 마리 가격은 치킨값이 아니라 수수료 광고 배달 포장 프로모션 비용까지 포함한 결과물이 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늘어났고 점주가 실제로 챙기는 이익은 생각만큼 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구조는 결국 서로에게 불신을 전가한다. 소비자는 너희가 더 벌려고 올렸다고 생각하고 점주는 안 올리면 못 버틴다고 말하며 브랜드는 각 매장 자율이라고 설명한다. 책임이 분산될수록 불신은 커진다. 한 번에 크게 보다 자주 조금씩 이 더 위험해지는 시대.
마케팅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의 전략을 두 가지로 구분하곤 한다. 한 번에 크게 올리고 그 뒤 오랫동안 고정하는 방식. 그리고 작게 올리되 자주 조정하는 방식. 거엔 후자가 덜 반발을 산다는 믿음이 있었다. 체감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앱 시대에는 후자가 더 위험해졌다. 작은 변화가 기록으로 남고 공유되며 누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특히 민감해하는 것은 연속성이다. 작년에도 올렸고 그 전에도 올렸고 이번에도 올렸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인상은 현실 대응이 아니라 습관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구성평화가 섞이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소비자에게는 가격은 오르고 양은 줄고 설명은 없고 라는 문장이 완성된다. 그 문장은 한번 퍼지면 브랜드의 모든 선택을 의심하게 만든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교촌을 둘러싼 불만이 비싸다, 보다 성의가 없다, 말이 없다, 전 같지 않다 같은 표현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다. 가격 논란이 정서적 논란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소비자는 가격표보다 태도를 심판하기 시작한다. 순살 논쟁, 무게가 아니라 배신감의 문제. 논란을 가장 크게 키운 장면은 순살 메뉴를 둘러싼 잡음이었다. 어느 날부터 같은 순살인데 조각이 작아진 것 같다. 예전보다 뻑뻑하다는 후기들이 늘어났고 누군가는 집에서 직접 무게를 재서 공유했다. 이게 맞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식품업계에서 중량은 예민한 주제다. 중량 변경은 원가 대응의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투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가격 인상은 비싸졌다로 남지만 중량 축소는 속았다로 남는다. 소비자 심리에서 이두감정의 무게는 다르다. 비싼 건 참을 수 있어도 속았다는 느낌은 오래 간다. 행동경제학자 이모 교수는 소비자는 절대 가격보다 공정성에 더 민감할 때가 많다. 가격이 오르면 불편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같은 가격의 양이나 품질이 줄었다고 느끼면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 감정은 브랜드 이미지 전체를 훼손한다. 특히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브랜드일수록 더 치명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촌이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바뀐 게 맞으면 바뀌었다고 말해달라. 왜 소비자가 먼저 찾아내야 하냐고 반발했다. 대응이 늦거나 단편적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 앱에서는 더 비싸고 매장에서는 그대로. 이중 가격이 던진 불씨. 논란이 한번 커진 뒤에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진다. 이중 가격 문제는 그 전형이다. 같은 메뉴가 매장에서는 A 가격인데 에서는 A 플러스 네팔로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면서 또 이런 식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점주들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소비자에게는 그 설명이 도착하기 전에 몰래 올렸다는 해석이 먼저 자리 잡았다. 사실 채널별 가격 차이는 교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외식 브랜드가 배달앱 수수료와 운영비를 반영해 앱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다만 소비자의 분노는 상대적이다. 누가 더 정직하게 안내하느냐, 누가 더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같은 행위도 다르게 평가된다. 신뢰가 약해진 브랜드는 같은 행동을 해도 더 큰 비난을 받는다. 한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이중 가격은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안내 방식이 중요하다. 가격표만 바꾸면 소비자는 꼼수라고 느끼고 차이를 만드는 비용 구조를 소비자 언어로 설명하면 반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문제는 설명을 누가 얼마나 일관되게 하느냐라는 얘기다. 브랜드가 본사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안내를 동일하지 않으면 각 매장의 설명은 제각각이 되고 그 사이에서 숨겼다는 인식이 커진다. 프리미엄에 더 안 깎는 대신 더 잘해야 한다. 교촌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된다. 시장은 할인, 과쿠폰에 익숙해졌고 경쟁 브랜드들은 수시로 프로모션을 던진다.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지를 찾는다. 반면 교촌은 오랫동안 할인을 자주 하지 않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 전략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있다. 비싸도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그 만족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논란은 일관성을 갉아먹는다. 배달앱에서는 비싸고 매장에서는 다르고 순살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소비자는 가치를 계산하기 전에 리스크를 계산한다. 돈 내고 실망할 가능성,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프리미엄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전문가 정모 대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저기는 한 번 걸러야지 라는 말이라며 그 말이 생기면 할인으로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엄은 할인으로 팔면 오히려 이미지가 무너지고 정가로 팔면 외면당한다. 그래서 조기에 신뢰를 잡는 게 생명이라는 말이다. 가맹점의 속사정, 가격을 올려도 남는 게 없다는 고통. 논란의 이면에는 가맹점의 현실도 있다. 점주들은 가격 인상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가격표를 만지게 될까? 그 이유는 남는 구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 마리가 팔릴 때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된다.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전기, 가스 같은 고정비, 포장재 비용이 있다. 배달앱 주문이면 여기에 수수료와 광고비 성격의 비용이 붙는다. 지역에 따라 배달 대행료 부담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결국 소비자가 보는 가격 인상은 실제로는 여러 비용 증가가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그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점주는 수수료가 이만큼 나간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럼 배달앱에서 팔지 말지 왜 올리냐는 말을 듣는다. 본사는 가맹점 자율이라는 표현으로 거리를 둔다. 소비자는 그럼 누가 책임지냐고 묻는다. 책임이 분산될수록 현장은 더 거칠어진다. 경기도 성남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예전에는 손님이 비싸긴 해도 맛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비싼데 왜 이러냐는 말을 더 자주 듣는다.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섭다. 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면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몰락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작은 이탈이 만드는 큰 추락. 교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이제 끝났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식 브랜드의 몰락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몰락은 보통 이탈로 시작한다. 단골이 한 번 덜 시키고 두 번 덜 시키고 번째에는 다른 브랜드를 고정으로 선택한다. 그 변화는 통계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더 무섭다. 눈에 보일 때쯤이면 늦는 경우가 많다. 시장 조사 업계에서 외식 소비 데이터를 보는 한 관계자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불만을 말하면서도 돌아오는 편인데 충성도가 중간인 고객이 빠져나갈 때가 진짜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중간 고객이 빠지면 매출이 슬그머니 줄고 이를 막기 위해 프로모션을 과하게 쓰면 수익성이 더 악화된다. 그 악화가 다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고 결국 악순환이 된다는 설명이다. 교촌의 위기 시나리오가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그 악순환이 가능한 이야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반복될수록 소비자는 민감해지고 민감해질수록 작은 변화도 큰 의심으로 돌아온다. 의심이 커질수록 브랜드는 대응 비용을 더 많이 쓴다. 그 비용은 결국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준다.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브랜드는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 회복의 조건,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가격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교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가격을 내리면 된다로 말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격 인하는 마법이 아니다. 원가와 인건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가격 인하는 곧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진다. 본사가 감당할지, 점주가 감당할지, 품질이 감당할지가 갈린다. 오히려 시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회복의 핵심은 가격 인하가 아니라 가격 체계의 단순화와 변경의 투명성이다. 소비자는 비싸도 이해할 수 있으면 납득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싸도 이해할 수 없으면 의심한다.
교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방향일 수 있다. 매장 포장 배달의 가격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그 차이를 소비자 언어로 정리해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다. 배달앱 가격은 수수료와 운영비가 반영돼 있다. 는 말을 작은 문장으로 숨기지 말고 메뉴판 수준의 안내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구성이나 중량, 원유, 조리 방식이 바뀐다면 바뀐 사실을 적게, 가 아니라 크게 말해야 한다. 소비자가 먼저 발견하게 만들수록 브랜드는 숨겼다, 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지역마다, 매장마다, 플랫폼마다 설명이 다르면 소비자는 더 혼란스러워한다. 혼란은 곧 불신이 된다.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저렇다. 는 말이 돌면 브랜드는 하나의 얼굴을 잃는다. 소비자 분노의 본질, 돈이 아니라 존중을 원했다. 교촌을 둘러싼 분노는 결국 감정의 언어로 요약된다. 사람들은 단지 싸게 먹고 싶어서 화난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존중받지 못한 느낌에 가깝다. 가격이 오르면 이유를 말해주고 구성이 바뀌면 정확히 알려주고 채널에 따라 다르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달라는 요구다. 그 요구는 사실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를 묻는 질문이다. 브랜드가 이 질문을 피하면 소비자들은 더 큰 질문으로 옮겨간다. 그럼 믿을 만한 대로 가자. 치킨 브랜드는 많다. 선택지는 늘었다. 한때 교촌은 무조건 이던 시대가 교촌은 글쎄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배달앱 시대의 선택은 빠르고 입소문은 더 빠르다. 끝내 몰락, 이냐, 재정의 냐, 갈림길의 풍경. 교촌의 위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어떤 날은 논란이 가라앉는 듯 보이고 또 어떤 날은 작은 이슈가 크게 번진다. 이 오동은 단순히 브랜드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식 산업 전체가 겪는 변화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배달 플랫폼 중심 구조, 비용 상승, 소비자 감시의 강화, 프리미엄의 재정에 이 네 가지가 한 브랜드 위에 겹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촌은 그 가장 선명한 사례가 됐다. 교촌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하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가 아니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그래 수 있지 라고 말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 말이 나오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설명이 필요하고 일관성이 필요하고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속이지 않는다. 는 신호가 필요하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다른 데도 비싸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래도 납득이 돼요. 교촌은 한 번 의심이 생기니까 뭘 해도 또 붙어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무너지는 속도는 언제나 신뢰가 줄어드는 속도와 같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 고객은 떠난다. 그리고 고객이 떠난 자리에는 숫자가 아니라 기억이 남는다. 또 올랐다고 라는 한 문장. 그 문장을 그럴 수도 있지로 바꾸는 일은 메뉴판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다.